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의 결혼 및 출산 문화, 유럽 모델이냐, 일본 모델이냐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가치관, 인식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본 모델로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지만 지금 정부라든가 기득권층 그리고 언론 미디어는 유럽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민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일단 유럽에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그리고 노동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민 관련된 이야기, 이 큰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보다 배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유럽의 반이민 극우 돌풍, 네덜란드 연정이 깨졌고, 독일의 난민 보호소의 복면 공격, 유럽 내 반난민 정서가 확산이 되고, 이민 정책의 그늘 프랑스를 덮치다 50개 도시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폐기하라는 반이민 돌풍에 유럽의 각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을 받아들인 지가 좀 어느 정도 제법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구수도 적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럽에 살고 있었던 지금 내국인들이 지금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우려 정도 표시하는 거는 있어도 반대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경제지에서 보면 이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뭐 매일경제라든가 헤럴드경제라든가 서울경제 이런 쪽에서는 보면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경제는 보면 이쪽에 관련 기사가 거의 없어요. 좀 특이하게 없고, 그리고 일간지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가 보면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해외 사례도 지금 중앙일보가 많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각종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지방 소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또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 이제 몇 개를 보면 매일경제는 거의 뭐 총대 메고 지금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실는 대표적인 언론인데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요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7월 30일 기사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 8년 뒤에는 200만 명이 부족하고 이민 정책을 가감히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고, 그리고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4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이다. 고숙련 전문직 이민을 더 열었다라면서 뭐 독일 쪽을 우리가 벤치마킹하자, 그런 뉘앙스의 글이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을 도입을 하고 이민 사회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아마 필리핀 도우미를 시범적으로 일단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걸로 스타트를 끊어보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민이 없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용접공보다는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분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지방 중심의 외국인 이민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세운 주필은 이민 자석 국가로의 시작, 웰컴 투 코리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 국가로 가자, 이게 세운 그 중앙일보 주필이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뭐 유럽식 모델로 일단 가긴 가는데, 막상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보다는 우리가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나라 사람과 인종 간의 그런 그게 우리나라가 더 폐쇄적인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여야 정치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의 청년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은 하죠. 걱정이고 뭐 지원을 할 거다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행동을 보면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2022년도 학교 출산율이 0.78이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 남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민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권은 자국의 청년들을 버렸다. 특히 남자들을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애국심 이런 것도 저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국익 우선주의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깨지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으로서 좀 희생할 부분은 좀 희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챙겨줄 거는 챙겨주고 배려해줄 거는 배려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무관심한 국가를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자 도생 시대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이상 유럽이 했다고 무조건 옳을 거라는 한상은 접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제도도 그 전말을 살펴보면 응급복구에 가깝고, 그렇죠, 출산율은 정작 출산의 긍정적인 문화권인 이슬람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올려준 것 같은데, 그리고 유럽 여성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것도 있고, 민족 자체가 농사를 지은 경력이 짧은 편이어서 아직 여사냥꾼의 기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공동체 생활을 한 한반도에서 그것을 따라한다? 글쎄요. 나름 여성의 자립심이 강한 미국조차 파더 이슈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동거 문화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다간 싱글맘의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심히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서양권 여성들만큼 자립심이 강한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국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더 강하거든요. 한국 여성들이 혼외 출산을 해가지고 육아와 노동을 같이 한다? 거의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부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비혼 출산 관련된 인식을 보면, 이건 최근에 나온 조사인데요. 지금 여성들 의견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지금 결국 출산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 비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여성의 79.8입니다. 25에서 29세. 30에서 34세도 61.6. 35에서 39세도 70.4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100% 동의한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인식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안 높아요. 남자는 50%대인데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일단 뭐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유럽의 결혼 생활이 레저 같고 일본의 결혼 생활이 휴양 같다면 한국의 결혼 생활은 수감 생활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비유가 참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탈출한 상황인데 곧 동거에서 똑같은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봅니다. 동거법이 그 기반을 다져놓을 법이라고 보고요.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최근에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뭐 동반가족을 위해서 동반가정 등록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비혼 출산을 늘리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만약에 동거 관련해서도 남자들한테 많은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동거를 한 이후에 나중에 헤어졌을 때 뭐 사실상 그것을 사실혼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남자를 또 도축을 한다면 또 남자들은 제가 볼 때 그것을 거부하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알바노 입장입니다. 뭐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 지금 대한민국 2030 여성들을 만나기보다는 믹타우나 국제결혼으로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동거법을 도입하든 말든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 알바노인데, 하여튼 뭐 국가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여자만 우쭈쭈하고 지금 남자를 버린 국가인데 남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당하려고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믹타우나 국제결혼 쪽을 선택하면서 해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거 문화를 만약에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한들 또 남자를 구속하고 남자의 나중에 뭐 헤어졌을 때 이것을 사실혼 정도로 보면서 사실상 그것도 남자의 재산을 빼들어 간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만 동거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동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스탠스는 동거를 해도 여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남자들은 계속적으로 믹타우나 국제결혼 쪽으로 빠질 겁니다. 정말 남자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그러는지를 얘네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서유럽 국가 프랑스, 독일만 가봐도 결혼 생각이 있으면 자유연애 안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전 순결을 시키고 자유연애를 선택한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자유연애만 계속합니다. 우리나라만 자유연애 즐기다가 나이 먹고 기력이 슬슬 떨어지면 결혼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게 세상살이인데 한국에는 둘 다 가지고 싶은 욕심만 그득한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 여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되죠. 연애용 여자 따로, 결혼용 여자용 따로,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연애는 열심히 하고 결혼은 해외 여성과 하고. 그 옛날에 승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 여자 많이 먹고 나중에 결혼은 외국 여자랑 하자. 여자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야 한국 남자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뭐 한국 여성들이 욕심만 그득하니까 한국 남자들도 연애는 한국 여자랑 많이 하고 결혼은 국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믹타우를 하든지 그게 좋은 대응 전략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민, 동거, 혼외 출산으로 간다고 해서 남자에게 별로 득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1번 이민, 범죄율이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면서 발생할 역차별.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면 역차별 발생한다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다. 2번 동거, 사실혼이 강화되면서 도축 위험이 있다. 저도 요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3번 혼외 출산, 세금을 뺏어다가 원격 설거지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3번에서 웃었는데 결국은 비혼 출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혼외 출산, 비혼 출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상 보면 원격 설거지죠. 이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남자들한테 많이 뜯어가지 않겠습니까? 원격 설거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참 이게 쉬운 모델은 아닌데 저는 조금 느리더라도 일본식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가치관, 이런 인식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따지고 본다면 지금 유럽 모델로 갔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당장이야 발생 안 하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인원수에서 뭐 10%, 20%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나라 원래 있던 자국민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유럽도 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차라리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분담으로 가는 가부장제로 저는 돌아가자. 물론 가부장제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일본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력은 이민으로 약간 보완하는 성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모델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자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시아의 미국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아시아의 미국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분위기는 그래요. 뭐 젊은 친구들 결혼 출산 이거 관심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시아의 미국 이런 스탠스로 가는데 잘 이게 우리나라에 융화가 될지 융화가 안 될지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쉽게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